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Good evening, everyone. 네. 7시 45분이 네. 좀 넘긴 했습니다. This is understanding. 타임, 쇼타임입니다. 와우. 예. 네. 5시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광고주가 생겼죠. 언더스탠딩에도. 참. 기억 이뮨. 자. 그런 김 아십니까? 기억 이뮨. 김입니다. 김. 3만. 와, 이거 봐. 우리 PD님 센스 봐라, 이거.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기억 이뮨을 치면 살 수 있어요. 3만 원 이상 구매하고 네. 배송 메모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문 앞에 놔주세요. 그 배송 메모. 거기에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거기에 적는 글 쓰지 난에 말고 언더스탠딩 이렇게 언더스탠딩. 쓰면 요거를 보여줍니다. 요 추가 증정품. 이 증정품에는 와 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광고 한번 하고 좋네 아주. 좋아요. 광고도 생기니까 아주 좋네요. 네. 예. 여러분이 그동안 뭐 다양한 네. 3프로TV 광고주의 상품을 이용해 주시느라고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 저희 이제 비싸게 굴 겁니다. 이제 네. 광고주가 생겼기 때문에. 네. 비싼 이제 유료 그 강의도 찍지만 이제 광고. 네. 네. 와, 김. 몸에도 감사합니다. 좋고. 몸에도 좋고. 네. 한국 최대 수출품 김. 네. 한국에는 김이 있다. 반도체와 김이 있다. 사우디는 석유, 카타르는 한국은? 가스, 남극은 펭귄, 한국은 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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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고 예, 네. 오늘은 그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연구위원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위 산업을 또 분석한 굉장히 또 두꺼운 리포트를 미국의 내셔가지고- 방위 산업. 예. 와우. 근데 미국의 방위 산업이 생각보다 부진하대요.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요즘 뭐 전쟁도 하고 해서 네. 방위 산업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도대체 왜 부진하느냐? 음. 거기는 일할 사람이 없다. 수주는 들어오는데 생산을 못해서 왜 그럴까요?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죠. 이 서병수 연구위원은 네. 막 웃으면서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맨날 하셔가지고 사실 오늘도 살짝 걱정은 됩니다만 오늘도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잠시 후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서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협찬 축하드립니다. 뭐 김은 서병수 의원님도 죠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네, 예. 네. 저희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면 예. 되더군요. 인생이라는 건 정말 근데 저 언더스탠딩 네. 방송 다 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스타링크 얘기하신 것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돈 너무 많이 벌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미국 방위산업에 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요. 예. 그 주가가 좋은 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치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은 뭔가 얘기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좋은 애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제가 8월부터 올해 3월부터 예. 뭐 인플레이션이다 지정학이다 금리 뭐 더 간다 막 자꾸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젠 좀 약간은 좀 1년 가까이 떠들었으니까 혹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지정학 갈등의 중심에 또 미국 방위 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가 하고서 한번 자료들이나 회사 실적 발표 자료들을 한번 다 뒤져봤어요. 예. 근데 좀 약간 재밌는 결론이 나와서 이번에 좀 한번 다뤘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4월인가 예. 방위 산업 보고서를 다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방위 예산이라든가 예. 뭐 미국의 정책이나 지정학 갈등이나 이런 측면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볼 것 같은 미국 방위 산업이 지금 현재 최근 분기 실적이나 최근 실적 발표 자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다루다 보면 이제 좀 그게 또 다시 리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요번에 좀 다뤄봤는데 좀 제 생각하고 다른 결론이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나씩 들어보죠. 일단 실적들을 좀 볼까요, 그럼?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앞에서 먼저
먼저 이렇게 김을 좀 빼놨는데 김을 이제 뺐다고요? 예, 그러니까 김은 그 김이 그 김은 김이죠. 아닌데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 딱 들어오려면 했던 게 예. 요즘 방위산업 실적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그 질문부터 드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딱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이상해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자료 보시면 예. 제가 일단 저는 항상 보고서 광고부터 들어가니까 네. 요거 한번 살짝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광고해야죠. 예, 저도 네. 광고해야겠죠. 그다음에 다음 보시면 네. 제가 6개의 미국 방위산업 기업을 요번에 실적 발표 자료나 이 네. 컨콜이나 이걸 다 읽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봤어요. 근데 이제 보잉은 방위산업 비중보다 민간 비중이 커서 보잉 빼고 나면은 거의 시총 상위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3분기 실적 발표 보시면 일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체가 EPS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나온 친구들도 있고 예. 컨센 보시면은 뭐 매출도 소폭 한 자릿수 마이너스긴 하지만 다수가 마이너스고 EPS도 컨센을 크게 하회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뭐 EPS는 컨센 거의 부합 정도긴 하지만 실적 안 좋다고 그날 실적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방위산업 요즘에 돈 긁어 모으겠다 생각했는데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저 말은 매출은 늘긴 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좋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감익도 많고요. 절대 예.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생각을 하고서 이제 얘네가 혹시 이게 3분기만 좀 이례적인가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2020년부터 분기별 매출하고 이거는 컨센서스를 하지 않고 아까 기업들 합산을 한 다음에 전년 대비 증가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매출 같은 작년 3분기부터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3분기는 플러스긴 한데 이게 로키드 마틴 약간 작년하고 이례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매출 자체가 마이너스고 EPS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포함해 작년 4분기부터 지금 1년 가까이 마이너스고 심지어 올해 3분기하고 올해 1분기는 두 자릿수 이상 마이너스잖아요. EPS가.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방위 산업 기업들은 1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오. 예. 왜 그게 저러지? 팩트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주가는 어떨까요? 그러면 막 처참하게 망가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줄이 이게 이제 빨간색 줄인데 이게 이제 대충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쯤이거든요. 요 전후로 보면 다들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 예. 이제 이벤트니까 요즘 또 전쟁 뭐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주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보시면 실적은 1년 내내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이 노스로 그루먼이라는 친구나 로키드 마틴 같은 친구들은 이때 대비했을 때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실적 발표 나오고 여기 살짝 빠지긴 했는데 지금 다시 거의 고점 회복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지금 전체적인 주가 안 좋은 거에 비했을 때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자료들을 제가 이 기업들 전부 다 읽어보고 이전 분기 거나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봤더니 결론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쪽에서의 심각한 에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는 들어오는데 생산을 못해요. 왜요? 예전만큼도 생산이 안 된다. 예전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겠죠? 예, 심지어 작년만큼도 못해요. 그러니까 작년이 2021년이 어떤 해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초반에 받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조차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때보다도 더 못하다. 예, 지금이.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하나 보시면 요 다음 예.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방위산업 기업 하면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로키드 마틴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로키드 마틴 하면은 뭐 아주 밀떡들이 아니다 해도 F-35라는 전투기가 굉장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F-35 분기당 인도대수예요. 인도대수 보시면은 지금 여기 1분기 때는 작년 1분기가 좀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예. 2분기도 작년보다 안 좋죠. 어허.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작년보다 안 좋죠. 예. 그래서 올해 이 3분기 동안의 누적 인도 대수가 요 작년 3분기 동안의 누적 인도 대수 특히 1분기 때 이렇게 안 좋은 거 고려했을 때보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누적 인도 대수가 88대인데 네.
작년에 90대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지금 이 전투기를 연간 몇 대 정도 생산해야 되면 경상적으로 156대 정도를 생산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경상 계획이 156대인데 지금 저희가 88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분기 고려한다 하더라도 올해도 글렀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내년에도 회복이 안 된다고 회사가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뭐가 모자라서 다 모자라요. 이렇게 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천천히 설명 궁금해.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다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위 산업을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이게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전투기나 뭐 장갑차나 이런 게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동차하고 느낌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뭐 네. 엔진도 들어가고 바퀴도 그쵸. 있고 뭐 비슷하네요. 수많은 부품들이 그러면 그 수많은 공급망 중에서 한두 개만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에러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 최근에 나아졌지만 뭐 반도체다 뭐다 한두 개씩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한두 개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 노동자에 사람이 없어요.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뽑으면 되잖아요 하는데 뽑아도 없어요. 심지어 엄청 많이 뽑았는데도 네. 없어요?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제가 실적 발표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둘씩 예. 말씀드릴 텐데 예. 이게 지금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 기사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최근 기사인데 방위산업 공급망 차질이 엄청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러면 업체들이 했던 코멘트들을 좀 얘기할게요. 예. 로키드 마틴이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때 뭐라고 했냐? 어. 내년까지 매출이 정체될 거다. 내년 말까지. 예. 공급망 회복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점진적이고 기록적인 수주에도 매출로 전환되는 게 지연되고 있다.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거네. 예. F-35의 생산 정상화는 최소 15개월은 더 지나야 될 것 같다. 3분기 발표가 10월에 냈는데. 예. 그리고 공급망 관리가 이제 단순히 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공급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얘네들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회사 중에 레이시언이라고 항공기 부품이나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13,000개 정도의 공급 업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 400개 업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전 공급 업체 자기들 직원들을 다 파견을 해가지고 공급망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이 상황을 해소되긴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노스록 그루먼이라는 회사도 일부 공급망이 늘어지면서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다. 예. 중소 공급업자들의 건전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너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IT 쪽 사업도 해요. 장갑차도 만들게 하는데 근데 IT 쪽에서의 특수 반도체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가장 심각한 이슈는 뭐냐면 사람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네.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쪽에서 가장 사람이 부족한 쪽 중에 하나가 조선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조선소가 있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예. 미국이 핵 잠수함하고 핵 항공모함은 당연히 자국에서 만들어요. 그거는 해외에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조선소가 상장사 중에 2개가 있어요. 예.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하고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는 데가 있는데 네. 얘네들이 지금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뽑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는 올해 5,000명을 신규로 직원을 뽑을 생각을 하고 예. 3분기까지 3,600명을 채용을 했음에도 예.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청소년들이라든가 그전에 안 쓰던 여성 인력까지 끌고 와서 하고 있는데도 내년 말까지 노동 상황이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 조선 쪽에서의 숙련 임금과 가용성이 장기 성장의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3분기에도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왜 사람이 부족한가에 대한 단초를 하나 던져주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숙련공들이 팬데믹 기간에 은퇴를 했다. 그리고 전문적인 숙련공을 단기로 키워내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요 자료가 이게
헤리티지라고 하는 보수 싱크 재단인데 네. 여기가 해군을 키우려고 하면은 미국의 조선소나 해운 업체들을 키워야 된다 하는데 네. 미국 조선소의 지금 최대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러면 조선소만의 얘기냐? 조선소는 이제 사람하고 좀 올드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게 레이시언이라고 항공기 부품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올해 사람을 몇 명을 뽑았냐면요. 2만 7천 명을 뽑았어요. 와. 이 회사 전체 인력이 몇 명이냐면 현재 18만 명이거든요. 근데 2만 명 이상을 뽑았어요. 올해 2만 7천 명을 뽑았으면 올해 지금 현재 인력의 15%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회사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1만 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노스먼 그루먼이라는 회사는 네. 나간 애도 있고 들어온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직원을 채용해서 2분기에 1,000명, 3분기에 2,700명의 인원이 늘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아까 IT 쪽에서의 숙련 인력 부족 이 얘기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사람이 부족하지? 이제 한국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앞에서 하나 얘기했던 게 있는데 예.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고 팬데믹 때 거기는 시장도 좋았잖아요. 네. 빨리 은퇴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하고 아래하고 사람들의 차이가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택시 운전사, 트럭 운전사분들 다 부족한 거 아시죠? 네. 베이비 부머는 100만 명이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지금 1년당 7, 80만 명 있고 그리고 예. 이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공장에서 일 안 하고 뭐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한 2, 30명씩 부족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 포함해서 3년 동안 됐으면은 그게 누적이 됐겠죠. 예. 그러면 한 8, 90만 명씩 부족한 거예요. 미국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첫째는 외국인 노동자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간단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전 6개월 전인가 5, 6개월 전에 식품산업 얘기할 때 3월 달인가 4월 달에 그 보고서에 그런 얘기 했어요. 타이슨 푸드라고 있어요. 육가공, 소고기나 이런 거 도축 가공하는 회사인데 트럼프 때 한 번 장벽을 딱 세워서 외국인 노동자를 막은 다음에 그게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유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나 일할 사람이 없다. 식품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요. 외국인 노동자 바이든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코로나가 됐건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요. 그리고 물건을 지금 저희가 할 때 과거에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지금 언급드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물건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외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네. 미국이 언제부터 도대체 물건 많이 생산했다고요? 대부분 다 가져왔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되게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F-35 인도가 되게 늦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미군 입장에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F-35 전투기는 기존 전투기를 다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건데 예. 이게 지금 1년에 153대씩 156대씩 해가지고 한 10년인가 15년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거 채우려면 예, 미국 거 채우려면요. 예. 그러면데 이게 지금 생산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거나 해외에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은 2030년이나 40년 되면 현재 공군력도 유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쓰던 거는 못 써요? 그 내용 연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동안 국방 예산을 별로 안 늘렸기 때문에 예. 쓰고 이랬다가 이제 거의 한계 수준까지 왔는데 5, 6년은 억지로 강제로 쓰더라도 30년 정도 되면은 도태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군이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핵잠수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 재건축을 잘 안 한 거예요. 네, 그거죠. 무기 재건축 시기에 지금 늦춘 거예요. 한꺼번에 재건축해야 예. 될 시기에 몰려 할 때 있어요. 해야지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핵잠수함 얘기 드렸잖아요. 예. 핵잠수함 한 대 얼마 날 것 같으세요? 얼마나 할까요? 핵잠수함 분양가 네, 분양가. 전혀 모르겠어. 참고로 핵잠수함은 한 대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항공모함 있을 때도 옆에 세트로 수십 대들이 같이 다니고. 그래요? 뭐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원래 항공모함 하나에 함정이 있고 밑에 잠수함 함단이 있고 뭐 그거 외에도 이것저것 쓰기 때문에 한두 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탱크처럼 무대기로 있어야 돼요. 하나에 $3억.
3억 달러. 3억 달러. 와. 3천억. 와. 그러니까 해군도 지금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조선소에다 내지를 못할 정도로. 근데 이런 상황인데 예. 미국 정부가 올해 F-35 전투기 인도를 거부했어요. 미군에서. 왜요? 왜냐하면 F-35 그 전투기에 무슨 허니웰이라고 하는 데서 부품을 하나 납품한 게 있는데 펌프가 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중국산 자석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네. 야, 와. 누가 미군 무기에 예. 중국 공급망 끊어야지. 어. 지금 중국하고 쌈박질 붙어야 되는데 중국 자석을 들어가게 공급 정지. 우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예. 급하다고 난리치고 있고 공급망 이슈는 이래저래 일은 터지고 있는데 네.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동안 썼던 거 중국산 부품들 미국 무기에선 다 빼요. 이게 제가 지난 4월 달에 방위산업 보고서를 쓰면서 그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예. 미국 국방부가 우리 국방 예산 요청하세요. 그걸 3월 달에 요청하면서 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급망 이슈를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은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그런 공급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간과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공급망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특히 전략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 예산을 직접 투여해가지고 여기를 진흥해야겠다면서 그 5가지 예산이 분야가 어디냐면 반도체, 주조단조, 배터리, 키넥트, 전략 핵심장 그중 가장 많은 예산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칩스 법안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트럼프 정부 때도 얘기가 됐어요. 예. 트럼프 정부 때 2018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시켜가지고 우리가 있는 무기들이나 각종 미군이 쓰는 물자들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중국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다 체크해. 했더니 중국산 건수가 수백 건이 나왔다 이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야. 라고 해서 이거를 조치해라는 게 나왔고 그 전에 2013년에 미국 제조업 연합이라는 데서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야. 예. 그리고 이 문제들이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무기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급망 쪽에서의 기존에 하던 것들의 에러도 만들고 예. 그러면서도 구축하고 가야 되고 거기에 지금 제조업에서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뒤에서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제조업이 지금 되게 좋아요. 그럼 위원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때문에 정책 때문에. 네. 그러면 예. 지금 공급망 이슈는 알겠어요. 예. 공급망 이슈는 야 중국 거 쓰지 마. 지금 뭐 전체적인 미국의 기조가 그러니까 안에 공장 들어와서 IRA도 만들고 네. 뭐 해야지. 야 우리가 뭐 쓰면 되겠니? 하고 이제 그거는 공급망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결단에 그렇죠. 의한 예. 안보의 예. 개념에 의한 당연히 영향 받을 것 같아요. 예. 그거하고 노동력 이슈는 좀 다르잖아요. 노동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간의 이 부족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생산을 해외에서 생산해서 제조 물품을 가져오던 것들을 전부 네.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공장이 생기고 여기서 제조를 해야죠. 근데 미국 사람만 써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외국인 그런 노동자를 식이죠. 안 안 받는 받는 거. 구조가 된 거죠.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이건 어쨌건 간에 트럼프 정부 때 막았던 것들이 되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 은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겹치면서 예.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데 그게 노동력만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적에서 지금 제조업단에서의 부족 사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걱정이 되죠. 미군도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니까 부품은 임시로라도 중국 거 가져오고 뭐 사람도 좀 임시라도 국방부 쪽에 군수 사업에서는 외국인 특례 채용하고 이러면서 예. 그건 다 막아 버리고 나머지 쪽에서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지금 다음번 보시면 예.
이게 최근 11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아저씨가 똑같은 분이 두 분 나오잖아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미국 국무부 차관이에요. 예. 국무부 차관 중에서 무기 조달을 전담하시는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무기라든가 그 군수 물자 조달과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최고위층인 거죠. 근데 이분이 11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상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야, 지금 우리가 원래 이 최근 인플레이션 기간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네들은 장기 공급 수주를 하니까 가격이 결정이 되거나 그리고 또 이런 공급망 이슈나 노동망 때문에 에러가 생기면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판가 좀 올려주는 것들을 국방부한테 권한을 자유롭게 주도록 상원 네가 빨리 법안 만들어. 요게 첫 번째 기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뭐냐면 네. 그동안 이제 국방부에서는 매 연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단위 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2차 대전 냉전 이후에는 계속 그런 체제를 갔던 거예요. 근데 야, 지금 공급망 이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방위업체들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연 계약을 허용하도록 하원 니네들이 빨리 법안을 만들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요번에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멀티 이어 컨트랙트. 예. 그리고 지금 미군에서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요. 아까 잠수함이 아까 한 3억 달러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해군도 잠수함만 만드는 건 아니니까 예산이 떨어지는 게 찌끔찌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마다 3척, 5척 찌끔찌끔 주문해요. 네. 그리고 새로 주문할 때마다 야, 근데 여기다가 좀 모두 좀 하나 붙이고 모두 붙이고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똑같은 반복 제작을 안 하니까 비용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군이 주문을 바꿨어요. 그 업체들을 유리하게 해서 한꺼번에 동일 기종 대량 주문 같은 거를 해야 된다. 실제 주문을 그렇게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DPA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국 국방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공급망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일정 부품을 지정을 해서 얘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레이시언이라는 애가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는 그런 거 함부로 받기 어려워서 받은 거 그 등급 받은 제품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3분기에는 그런 거 왕창 받았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외국인, 중국인 공급망 끊는 거하고 외국인 노동자 받는 거 빼고 미국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분이 뭐냐면 중소기업들, 그 공급망에도 중소기업들이 있으니까 예. 걔네 힘드니까 걔네도 살려주고 우리 무기도 원활하게 조달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요 다음번에 여기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무기가 부족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무기 사달라고 하는데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중국 공급망을 이용하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 쓰는 것 빼고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왜 안 써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때 한 번 막은 이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급망의 이슈 때문에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노동자가 부족해서 생산이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해서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문제가 방위 산업의 특수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 기업들은 요즘 다 이래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방위산업 쪽은 일단 그렇다는 거는 네.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의 공통적인. 그래서 지금 방위산업 기업 중에 무슨 짓도 하고 있냐면요. 예.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짓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사람 더 뽑고 예. 있는 공장 조금 더 늘리고 공급망 쪽에 있는 애들들 사람 보내거나 관리해서 잘 하고 여기까지는 경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거죠. 공장 자체를 아예 디지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사람 안 쓰게 사람은 덜 쓰자.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수십억 달러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제가 2021년에 발간됐던 우주산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예. 거기 3D 프린팅에 의한 생산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 3D 프린팅으로 부품을 설계를 하고 3D 프린팅으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면 예. 사람이나 이런 공장 설비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번 로키드 마틴이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 1LMX라고 그러니까 원 로키드 마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7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이 계획은 뭐냐면은
설계, 구축 및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거쳐서 디지털 업무 처리로 기반한 통합 모델 기반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명료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 회사가 지금 10월 달에 그 차세대 공격용 헬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거기 들어가는 부품의 수백 가지를 3D 프린팅으로 직접 제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스만 그루먼도 디지털 설계 기능과 첨단 제조 시설에 투자한다. 레이시온 같은 경우도 전사적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적 발표제에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올해 내년은 해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생산이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장기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도 얘기를 하는 게 내년까지는 생산 정상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회사들이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공장 터비하고 사람을 지금 막 수천 명씩 뽑고 하는 거는 회사들이 미래 업황에 대한 자신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예. 지금 레이시온이 이번 실적 발표 자리에서 나온 지금 뭐 국제 안보 환경이 어떻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대충 생각하실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냉전도 끝났으니까 무슨 국방부에다 돈 써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기조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해서 과연 이제 중국하고는 어떻게 되고 뭐 하고 뭐 거기다가 각종 첨단 무기라든가 우주나 뭐 이런 것들 다 하려면은 예산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이요. 네.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국방부에서 주장을 했던 거는 한 전년동구 대비 5% 정도 증액했으면 싶었는데 예. 하원에서 통과된 건 6.7%, 상원에서 통과된 거는 7점 몇 프로인가 되고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됐거든요. 11월에 합의가 돼. 그러면은 최저 기준으로 해도 최소 6% 후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예. 최근 10년에서 20년 내 최대 수준이죠. 그러니까 어.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런 방위 산업 환경은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년까지 비용도 들고 생산 제약이 있더라도 사람 뽑고 투자하고 로봇으로도 바꾸고 그렇죠. 뭐 한다. 예. 그리고 어.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 자료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시면요. 예. 그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려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인허가를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거를 금액이 아니라 건수별로 이렇게 집계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제가 분기별로 집계를 했는데 여기 이제 딱 보시면요. 20년 3분기, 4분기 때 되게 많았죠. 요때요. 요때가 되게 수출 건수가 많았잖아요. 무기 예. 수출 건수. 이때가 언제였냐면 트럼프 정부 말기 때요.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까 5개 기업 합산 기업의 수주 잔고를 본 건데 17년 대비했을 때 19년 때 수주가 쫙 올랐잖아요. 예.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예요. 무기를 많이 팔았다. 그렇죠. 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LNG하고 무기를 열심히 팔러 다녔던 거예요. 예. 한국도 그때 많이 샀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배우서 그때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얘는 공화당 정부니까 일시적이겠지.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판에 이렇게 왕창 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정부 들어서는 아니겠지. 실제로 민주당 정부는 막 무기 팔아먹고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자료 한번 다시 보시면 21년이 돼가지고 확 떨어졌어요. 건수가. 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예.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수주 잔고가 살짝 줄었어요. 그런데 수주 잔고가 채 줄기도 전에 전쟁이 터졌네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네. 어찌어찌 됐든 간에 수출 건수가 다시 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상관없이 무기는 한 단계 레벨업 단계에서 쭉 간 다음 더 간다. 심지어 지금 이게 여기서 고점 대비 최고점 돌파했는데 여기서요 지금 이게 못 느는 이유가 예. 인도를 못 해가지고 수주가 너무 더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여력이 이게 조금만 감당이 되면 한 내후년 정도 되면 부족한데도 저렇다. 네. 그러면 이게 잔고가 또 튀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위원님 전쟁 났다고 왜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위산업 기업들이요 지금 예. 굉장히
패한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근데 그 투자와 노력을 해도 어. 적어도 1, 2년 내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방위산업만의 얘기일까?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럼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예. 아까 전에 숙련 노동자 말씀하셨는데 방위산업이 숙련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까? 그게 사실은 개발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겠으나 그게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맞아요. 뭐 사람이 부족하면 예. 그러니까 생각해 외국인 보면 노동자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 있는 사람 사실 갖다 쓸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 쓰는 사람도 지금 사람이 없나 보죠. 아, 미국이요. 미국이 미국이.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제 은퇴자가 예.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진입자들보다 더 많군요. 인구 구조가. 뭐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해요. 근데 음.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조업 노동자 물론 이제 지금 몇몇 군데에서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예. 하는데 지금 미국은 좀 그거보다 상황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도 빠져나가고. 뭐 그것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건이 터진다고 해서 해외 공급망을 끊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나서지 않잖아요. 그리고 IRA 법안이라 해서 해외에 있는 공장을 자국으로 끌고 오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게 벌써 이미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쉬고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예. 1분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